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잠잠한 금요일을 보냈던 가운데 테슬라는 3.5%라는 훌륭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를 보여줬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방향은 아래쪽으로 잡혔습니다만 이 와중에 샌프란시스코로 로보택시가 확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장중에 3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320까지 올라갈 기미는 이미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에서 벌써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장이 시작하기 전 10시 26분에 20배 간다고의 제목에서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자료로 이미 세력들은 315달러에서 320달러의 위치에 콜옵션 게마를 잡아놓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하루에 2번씩 세력들의 포지션을 확인해서 공유드리는 것이고요. 310을 뚫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옵션의 힘을 빌려서 320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미리 분석을 드렸었고요. 로보택시의 확장 호재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확장만 호재로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시간대별로 테슬라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터넷상 테슬라에 관련된 모든 뉴스 기사 그리고 트위터 관련 자료들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여기 이렇게 장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가 당연히 이 해당 리포트를 작성했던 10시 20분 때쯤이었고 그때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307달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positive sentiment는 8이고요. negative sentiment는 마이너스 6으로 참고로 이건 오타입니다. 이미 장전에 테슬라에 잡혀 있었던 심리는 플러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전날 좋지 않았지만 심리가 종합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로 확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잘만 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20배 넘게 올라서 20 트릴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 Chief Investment Officer인 Keith Fitzgerald는 일론 머스크에게 숏 배팅을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에게 숏을 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하면서 20트릴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로보틱 퓨처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분석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함께 나올 때로 시장이 어디 쪽으로 더 무게를 줄지 알 수가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하는 이 데이터 툴을 이용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만큼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촉매제로서 작용을 했고요. 310을 넘기자 게마스키즈가 일어나면서 320까지 올라갔는데요. 게마스키즈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켓메이커의 포지션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320달러까지 마켓메이커가 이렇게 매수를 해둠으로써 주가를 320까지 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보택시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콜옵션을 매도했던 마켓메이커가 주가가 올라가자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니 그 손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테슬라 본주를 델타 해증 차원에서 매수를 했다는 물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마켓메이커가 해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물량들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켓메이커는 어디까지나 장투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냥 해칭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잡은 단기 투자일 뿐이고 최소 315달러에서 320달러는 지켜줘야만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를 던지지 않고 상승의 힘을 보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빠르게 올라간 만큼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유지해 주려면 마켓메이커가 포지션을 던지지 않도록 적어도 315는 버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 옵션 만기 이상 세력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인데요.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다음 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기 게마스키즈라는 보고서 내용에다가 미리 공유를 해드린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어제 3.5%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여기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전히 차트 관점에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갭 하락이 나온 것인데 단 며칠 만에 갭을 채우면서 올라갈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저는 어차피 일단 바이앤홀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로 테슬라 출고량인 빨간색이 오늘부로 마이너스 7.42%를 찍으면서 지난 2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여전히 테슬라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잘 못 팔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이 어쨌든 이어진다면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별 수급 현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섹터별 수급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매일 공유드리는 지표이고 유튜브로는 어쩌다 한 번씩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위치한 XLY ETF의 경우는 실적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가장 강함으로 진입을 했다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방향이 여기 아래쪽으로 일단 꺾인 상태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하루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응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강함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나 상대적으로 안전 마진이 적어서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가장 약함은 주가가 빠지는 영역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은 높은 안전 마진과 함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의 경우는 바이앤홀드이기 때문에 가장 강함일 때는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가 여기 가장 약함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모아왔던 현금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강함이나 약함에 들어갈 때도 대응을 하고는 하는데 가장 약함일 때 대응을 하는 수량과 빈번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강함과 약함에 들어갈 때는 대응하는 수량과 빈번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장 강함일 때는 전혀 제가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홀딩하면서 상승을 지켜본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가 어떠한 이유에서 올랐는지 그리고 3.5%에서 4%치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을 해줬는지 메커니즘 측면에서 알아봤고요. 추가로 저의 대응 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좋지 않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뒤에 다시 반등을 해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와중에 25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저가 모델의 경우는 모델 Y의 하위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인 상태이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로보택시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또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전히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더 추가적인 분석은 물론 그 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의 경우는 제가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 꾸준히 숙지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